네, 반갑습니다. 짠나무TV의 짠나무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달에 총선 끝나고, 저도 하도 열이 받아가지고 다 접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중순 정도까지 정치 관련된 그런 저도 완전히 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달 한 중순쯤에 우연찮게 좀 이런저런 기사도 좀 보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아주 시끄럽더라고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봤더니 한동훈 대표가 가족을 동원해서 무슨 당원 게시판에 윤통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네 어쩌네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또 그 유튜버도 보니까 거의 두 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특히 누굽니까? 그 이현종, 신지호, 김유진, 서민 이런 쪽들은 한동훈으로 거의 몰빵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기존에 오랫도록 해왔던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빨갱이 놈들이 얘기하는 극우라고 부르는 진영에서는 이제 그 한동훈을 엄청 욕하면서 이제 배신자니 살모사니 하면서 윤통을 옹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제가 이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뭔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통하고의 약간 차별성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노선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윤통과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와중에 이제 12월 3일 날 윤통이 갑자기 계엄을 선포를 했죠. 그날 제가 계엄 선포한 그날 제가 좀 술을 마셔가지고 퇴근하고 술을 좀 마셔가지고 이제 좀 일찍 잤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계엄을 선포하던 그 시간에는 제가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가게를 갔더니 그 가게를 가가지고 이제 가게 문 열고 이제 유튜브를 틀었더니 갑자기 무슨 윤통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다고 그러고 6시간인가 후에 이제 해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저는 이 뭔 개소리야 싶었죠. 그래서 봤더니 윤통이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 국회에서 이제 그 해제 의결이 되니까 해제를 했죠. 저는 처음에 그걸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도대체 왜 그랬지? 계엄을 할 거면 뭔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냥, 이래가지고, 그래,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그냥 끝장대결 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이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아마 SBS에서 최초로 보도가 나왔죠. 선관위를 틀었다고.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부정선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 패는 뭔가를 쥐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흔히 말하는 교차 검증을 위해서 아마 그 선관위 서버에서 자료를 좀 뽑아오는 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어차피 압수수색이 안 되니까 계엄을 선포해서 이제
습을 틀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 이제 뭐 난리가 났죠. 뭐 내란이다 어쩌다.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 보고 내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데다가 그걸 또 믿고 있는 좀비들, 소위 말하는 저 빨갱이 진영 쪽이죠. 뭐 어쨌든 이제 그래 이제 제가 이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게 뭐였습니까? 이것들을 싹 한 곳에 끌고 모아가지고 한 방에 다 날릴 거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 근데 저도 이제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래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어떻게 쓸어낼까 그런 생각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뭐 지난 총선에서도 이제 그렇게 엉망이 되고 보니까 좀 절망감에 이제 좀 사로잡혀 있었는데 선관위를 서버를 이제 틀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서 한동훈이까지 이제 나서가지고 뭐 탄핵을 해야 된다는 등 그 한동훈이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새끼 이 개새끼구나.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봤더니 이제 이 새끼가 왜 그랬을까 봤더니 그 고성국 TV인가 보니까 한 달 정도 11월 중순쯤인가 올라온 클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라고 그 양반이 25년 정도 전부터 중국 관련된 사업을 꾸준하게 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얘도 중국 놈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윤통이 끝까지 늦추고 했던 이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한 방에 이제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려면 뭘까를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윤통이 아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이 정치권에서 빨갱이 새끼들이 그 내란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탄핵시킬 게 뻔한 거라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최후의 승부수를 던진 거죠. 최후의 승부수. 그러면 지금 모든 언론들 그리고 모든 뭐 사법기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죄다 지금 내란이다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이제 기각이 돼가지고 이제 살아서 돌아온다. 그 보면 이 모든 세력들을 지금 내란죄, 내란선동죄, 내란선전죄 그리고 빨갱이 새끼들은 당연히 외환죄까지 포함이 되겠죠. 중국 놈들하고 편먹고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러 놈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구질구질하게 네가 선거 때 선거법을 위반했고 이런 거 지금까지 봐오셨듯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내란죄, 외환죄는 지금 이 새끼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윤통이 살아서 돌아오는 순간 일거에 완벽하게 다 그냥 처단이 가능한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차 얘기하기로 이틀 전에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일어났는데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아니 그래 동체 착륙하는 경우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아니 동체 착륙을 쭉 하다가
활주로 끝에 가가지고 무슨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폭발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처음에부터 아니 도대체 저기에 콘크리트 벽 같은 게 왜 있을까? 저걸 왜 세워놨지? 아니 이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공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그제 같으면 이제 그런 뭐 긴급한 상황 때문에 뭐 랜딩 기어가 안 나오고 해가지고 동체 착륙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가뜩이나 활주로가 짧은데 활주로가 끝이 나더라도 장애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혀가지고 폭발할 만한 장애물은 없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를 보니까 아니 그래 뭐 그 뭡니까 그 차단벽 콘크리트 벽 밖으로도 특별하게 뭐 큰 장애물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쭉 그렇게 거의 뭐 평지를 가다가 또 거기가 뭐 바다인지 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도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콘크리트 벽만 없었으면 동체 착륙을 해가지고 쭉 가다가 어차피 이제 속도는 계속 줄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쭉 가다가 분명은 마찰력 때문에 급속하게 줄 거거든요. 왜냐면은 활주로야 아주 매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찰력이 좀 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이제 흙이 그 만약에 그 콘크리트 장벽만 없었으면 흙이고 또 뭐 이런저런 좀 풀리던 이런 풀리고 뭐고 해가지고 이런 걸뭐좀 오돌토돌 이렇게 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더 이제 마찰력으로 작용해가지고 속도가 급속히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더라도 이제 그 너머에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그러면 바다 전에 또 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콘크리트 벽이 없었으면 동체 착륙으로 쭉 가다가 뻘에 처박혔을 거 아니야 마지막에 뻘에 처박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뻘에 처박혔으면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사망자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면서 폭발 때문에 다 죽은 거 아니에요. 2명 빼고. 그런데 그 콘크리트 벽만 없었으면 폭발은 없었을 거고 쭉 가다가 갯벌에 처박히면서 섰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좀 다치는 사람들은 많이 나왔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사망자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고 나고 나서 보니까 또 요 소위 그러니까 뭐 언론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기관지 민주당 기관지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얘들이 또 전부 다 뭐 무한공항 참사라고 안 하고 제주항공 참사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야 이것도 진짜 완전히 다 이제 그 빨갱이들 편이 다 됐구나. 그리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빨갱이 편이 아니고 그 대부분이 중국 차이나머니하고 관련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인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 채널A 같은 경우도 아마 그 광화문에 그 청사 지을 때 사업 지을 때 차이나머니가 뭐 1,00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예 이제 뭐 조중동이고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저기 그냥 소위 언론이라는 것들은 이건 언론이 아니고 그냥 저 더불어 공산당 당 기관지 같은 거죠. 그리고 그래 어쨌든 이 무한공항 참사 관련해서 계속 이제 뭐 이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거 처음에 뭡니까 그 MBC에 처음으로 제보가 들어갔던 그 영상 저도 처음에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걸 저렇게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화 찍듯이 아주 부드럽게 촬영을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걸 촬영한다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니까 스마트폰을 손으로 잡고 쭉 따라가면은 좀 흔들림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이제 쭉 가는 거 보면서 그 어떻게 촬영했을까? 그리고 뭐 소리가 뭐 폭발음이 나서 이제 찍었다고는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깔끔하게 찍는다? 그것도 이상하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엔가 그 저기 어딥니까 그 신인균 네 국방TV인가 거기 보니까 거기서 이제 광주일본가에서 일주일 전에 사고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12월 22일 날짜로 기사가 하나 올라온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지금 그 날짜를 29일 날짜로 수정해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왔다는데 이게 그 저 뭡니까 글이 한번 올라오면 그게 저 구글 같은 경우는 그 저 뭐라고 합니까 그 아카이브라고 합니까 거기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올라왔던 거는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걸 봤더니 진짜 12월 22일 날짜로 해가지고 광주 일본가에서 제주항공 사고기 기종은 뭐였다 하면서 기사가 올라온 게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년 전에 세월호도 그렇고 그 근처잖아요. 무한하고 세월호 난 것도 뭐 진도 앞바다 그쪽이니까 저기 뭡니까 그 세월호도 아니 진짜 이 새끼들이 진짜 기획을 해가지고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뭐 MBC가 또 잠깐 화면에 띄웠다는 거 무슨 남수표 같은 거, 뭐 광복, 뭐 탄핵 8.17, 뭐 이런 저런 것들. 아니 그 진짜 이게 2010년 이후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누군가의 어떤 기획에 의해서 벌어졌던 참사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제 뭐 희생된 분들이야 안타깝지만 또 뭐 유가족이라고 하면서 뭡니까 그 최상목 대행이 이제 가니까 아니 최상목이 보고 행안부 장관 어디 갔냐고 막 이런 걸 묻는 유가족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걸 듣는 순간 도대체 이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진짜 저 동네는 진짜 무슨 진짜 저기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의 그 벽 이름이 뭡니까 그 통곡의빙인가? 뭐 하여튼 뭐 세웠듯이 진짜 저기를 그냥 아예 그냥 벽을 세워가지고 진짜 따로 너희들끼리 살아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큰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막 저기 정부 탓을 하고 막 이러는 것 자체가 그 얼마나 미개한 짓거리입니까? 사고가 났으면 왜 사고가 났는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저기 기관지들은 제주항공으로 저기 잘못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들을 다 뽑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도
아니 그러니까 저 해외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한다지 않습니까? 저 벽이 왜 있냐고. 저 벽만 없었으면 저런 대형 사고는 안 생겼을 거다. 아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니까. 하여튼 뭐 이것도 뭐 뭐지 않았어. 윤통이 복귀하고 다 그냥 하여튼 막 윤통 복귀하면 뭐 그냥 그 한 방에 막 싸그리 다 처리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 리셋 코리아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이게 최후의 전쟁. 모든 그러니까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진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뚫고 그래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윤통은 우리나라의 그 권력 기관을 거의 모두 탈탈탈 틀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국정원 틀었죠. 대법원 틀었죠. 청와대 틀었죠. 언론사도 저 뭡니까 그때 뭐 적폐청산 수사한다면서 그 뭐 KBS하고 MBC하고 좀 탈탈 틀었죠. 그러니까 윤통은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생하고 있는 요 반국가 세력들 어디에 어떻게 포진대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전부터 윤통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거니까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결국에는 이 시점까지 좀 제 입장에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에 와서 다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현실이. 제가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들을 빨갱이 새끼들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날릴 거라고. 근데 결국에는 그 시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기가 늦어지고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뭐 제가 무슨 엄청난 뭐 예지력이 있어서 그걸 예측한 게 아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윤통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연찮게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윤통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빨갱이들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소한 한 2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군사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 양쪽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걸 보면서 좀 제가 이제 좀 좁게 본다면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아, 이 나라가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뭔가 대변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에 11년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면서 스스로를 국민들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놓은 거죠. 상품으로. 나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근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리고 자천되고, 대구로 자천되고 또 대전으로 갔다가 박근혜 탄핵 때 특검팀장으로 와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리고 태블릿을 이용해서 가혹한 수사를 해가지고 문재인의 눈에 완전히 들게 든 다음에
검찰총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조국을 탈탈 틀면서 대권 후보로 왔다는 거죠. 대권 후보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다니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나라에서 윤통을 저만큼 파악하고 있는 사람, 윤통 스스로를 포함해서 10명 안쪽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뭐 이렇게 예측을 했었고, 어차피 이거는 윤통이 지금 판을 깔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솔직히 워낙에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솔직히 저도 심장이 좀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전부터 아노미 상태로까지 몰아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거의 아노미 상태로 가잖아요. 뭐 오늘도 보니까 무슨 저기 뭡니까 뭐 민주총회 그 양경수가 그 새끼 그 빨갱이 새끼는 뭐 1월 3일까지 무슨 체포를 안 하면 무슨 그 관전을 직접 열겠다고 하는 그런 폭동을 갖다가 이제 일으키겠다고 이제 아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새끼들은 윤통이 복귀하면 뭐 뭐라고 뭐 어떤 다른 법이 적용되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내란범들이기 때문에 그냥 잡아다가 그냥 사형시키면 돼요. 잡아다가 사형. 법 적용이 뭐 어렵고 할 것도 없습니다. 딱 무조건 딱 하나 내란죄. 그 다 사형시키면 돼요. 그냥.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선동, 내란선전. 그 언론 뭐 저기 없애기 위해서 막 머리 쓰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새끼들 다 그 내란선전죄를 범했으니까 사람들 씨발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 쳐넣어야죠. 그렇게 한 방에 막 싹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게 뭡니까? 하얀 백지에다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그림을 그리면 됐었어요. 그냥 지금보다는 한결 쉬웠다는 거죠. 시스템을 그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경상도 말로 항칠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 용지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A4지에다가 딱 그려놨던 거기에 그 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덧칠이 돼가지고 빨갱이 새끼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두껍게 덧칠이 된 거 이거를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냥 걷어내는 방법이 여러분들도 지금 지난 2년 6개월 보셨지만 이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너무 지금 이 전 사회적으로 다 만연대가 있다 보니까 빨갱이들이 곳곳에 침투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한 방에 다 척결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윤통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자기를 탄핵하도록 내란죄로 탄핵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돌아와서 탄핵시켰던 그리고 내란 선동을 했던 그 모든 뭐 소위 언론이라는 것들을 그다음에 뭐 민주노총 지금 뭡니까 뭐 각 대학에 있는 그 빨갱이 교수들 그리고 뭐 신부 새끼들도 그렇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제가 뭐 종교를 싫어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천주교 이 새끼들 이것들은 진짜 중세시대 때 인류학에 저지른 그 폐악질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이런 지금까지도 이런 빨갱이 새끼들 드글드글한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윤통이 한 방에 빨갱이 새끼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윤통이 짜놓은 판입니다. 그러니까 윤통이 짜놓은 판에 모든 빨갱이 새끼들이
중국 돈 받아먹은 언론까지 포함해서 다 지금 참전을 했거든요.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했잖아요. 비상계엄 보고문에서 윤통이. 그 일거에 척결한다는 게 바로 이것들 다 내란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외환죄까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그 부정선거까지. 그래 일거에 그냥 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힘을 모아주는 거죠. 뭐 시위에 집회에 나갈 수 있으면 집회에 나가고 그런 어떤 새를 보여주면 내년 봄쯤이면은 뭐 이제 다시 이제 윤통이 돌아오고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윤통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윤통이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에 6일인가 3일 후에 이건 뭐 대국민 담화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잠깐 나와가지고 짧게 뭐 당에 입임합니다 해놓고 12일 날 한 30분 정도 이제 대국민 담화를 했죠. 이거 그러니까 뭡니까? 윤통은 지금까지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3번 국민들한테 뭐 담화를 한 것이 다거든요. 그런데 이 3번의 담화만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빨갱이 세력들이 지금 완벽하게 다 준동을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얘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윤통은 지금 이거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 상대로 이제 뭐 담화문 발표한 건 세 번이 단데 지금 윤통이 뭔 패를 갖고 있는지를 얘들 아무것도 몰라. 자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윤통이 지금 패를 지금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다고 이제 자기도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윤통이 진짜 제대로 패를 까는 순간 자기들은 몰살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뭐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그냥 폭동까지 일으켰겠다 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이긴다? 아니 누가 이기 뭐 윤통이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힘을 보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란범들 다 진압하고 나면 내년에 물론 이거 뭡니까 트럼프하고 같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딱 그건 뻔하죠. 뻔하죠가 아니고 그 이유는 명백하죠. 이거죠. 공산 전체주의 세력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부정선거 모략지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최대 수호의 앞장선 공로를 이제 인정받아 가지고 트럼프하고 같이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김대중이 같은 그런 돈질해가지고 받는 그런 거 말고요. 제대로 된 거.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하고 타협해가지고 받는 그런 게 아닌 빨갱이 새끼들을 완벽하게 두들겨 잡은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죠. 제대로 된 평화상을. 그리고 그래 한동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저도 이제 윤통과 좀 노선을 달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자신만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근데 머리가 엄청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섣부르게 자신의 그 발톱을 내 보인다는 게, 참, 좀 안타깝긴 합니다. 윤통 보세요.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아니,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 저도 제가 그렇게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진짜 지금도 자신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윤통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 10명 안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저조차도 2번인가 3번인가 윤통을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좀 아실 건데, 그런 정도의 뭡니까? 진짜 저 같은 놈도 속일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자신의 어떤 패를 내이 보이지 않아야 그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윤통 아닙니까? 윤통.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저는 장담하건대 윤통은 지금 아마 토리하고 지금 장난치면서 놀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뭐 판은 내가 깔아놨고 너희들이 무슨 짓 할지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선 후보 시절에 유세를 다니면서 윤통이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던 말,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죠. 여러분들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아주 감시를 철저히 할 거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하시라. 그 외에도 이제 이 선거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언급도 몇 번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착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지도자만 올바르면 얼마든지 선진국이 되고 선도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지를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뭡니까? 착하고 말 잘 듣고 성실하다는 얘기는 뭐 좋은 말로 하면 그거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이 선동의 그러니까 감성에 잘 쏠리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러니까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그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게 또 하나 있었죠. 대구인가 경북인가 어디 당협에 가가지고 그 지지자들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이 양반들은 싸움을 할 줄 모른다고.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양반이라는 이 용어가 조선시대 때야 이제 좋은 용어였지만 지금은 시비 붙었을 때, 모르는 사람하고 시비 붙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양반이거든요. 이 양반이 지금 쉽게 말해서 욕입니다, 욕. 그 얘기는 뭐냐? 이 국힘놈들은 이거 어디 써먹을 데도 없는 그냥 무지렁이 새끼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지금에 와서 뭐 국힘 이 새끼들 뭐 안 도와주고 뭐 하냐 뭐 이런 거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다 그냥 지금까지 윤통 혼자서 다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단지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뭐 지지율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뭐 17%가까지 떨어졌다가 뭐 갤럽이나 이쪽에서는 뭐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안 한다고, 발표 안 한다고. 발표를 왜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거든. 아니 그걸 몇 군데서 지금 나오대만요. 그리고 어젠가 어디선가 이제 뭐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항목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
인용해야 된다 물었을 때 34%가 기각시켜야 된다고 하더만 그게 뭐 윤통 지지율이잖아.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부울경에서 그 대구 경북하고 부울경에서 조금 수치가 이상하더라고요. 서울이 41%가 기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대구 경북 부울경 양쪽 다 30% 조금 넘는 수치인 거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가 없잖아. 아니 텃밭인데 텃밭에서 서울보다 낮게 나온다고? 서울이 41% 나왔으면 이 영남 지방에서는 최소한 한 55%는 나오게 돼 있어요. 제대로 조사하면. 그럼 이 새끼들이 뭔가 좀 장난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지금 상황점에서는. 그럼 이거는 아마 시간이 갈수록 올라갈 거예요. 왜냐, 여기 시끄럽게 되면 사람들이 뭔데, 그 정치에 아무 관심 없던 사람들도 뭔데 나라가 이 난리 뿔고 뛰고, 그러면 뭐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은 접어두고, 이제 열렬히 지지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얘도 이제 인생 끝난 거죠. 개헌법 위반으로 고발됐기 때문에, 윤통 복귀하면 당연히. 이것도 그러니까, 이 새끼도 내란 저지른 거죠. 권력을 찬탈하려고 지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전부터 들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몇 번 제가 이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내가 윤통을 더 좋아하겠냐, 아니면 한동훈을 더 좋아하겠냐고. 근데 제가 항상 그 태종하고 세종을 비유를 들면서, 제가 했던 게 뭡니까? 저는 세종보다는 태종을 더 높게 친다고. 그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윤통이 태종의 역할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비상 계엄 한 방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잠복해 있던 모든 빨갱이 세력들 한꺼번에 지금 기어 나와가지고 윤통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지금 미친 칼춤을 추고 있잖아요. 곧 뒤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봄에 복귀해가지고 싸그리 다 쳐날린 다음에 뭐 부정선거로도 어차피 뭐 민주당은 자체가 날아가지만 뭐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힘 이 새끼들도 다 날려. 그러니까 국회 해산하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뭐 이쪽으로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뭐냐면 일단 개헌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초창기 때 윤통이 뭡니까? 자주 예를 들었던 게 미국의 어떤 제도를 갖다가 자주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식으로 아마 4년 중임제로 갈란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딱 이제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내년에 복귀해가지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개헌을 하는 거죠. 어차피 국회의원 임기하고 대통령의 임기가 다르니까 계속 그것도 어긋나고 그러면
4년 중임제로 하고 총선하고 같이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냐? 당연히 내년에 국회 해산시키고 뭐 개헌하고 이제 좀 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 2026년이 뭡니까? 봄 되면은 윤통이 딱 임기 4년째잖아요. 그러면 임기를 1년 단축시키고 윤통이 한 번 더 하는 거죠. 4년을. 이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법이라든가 이런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그 아주 상세하게는 뭐 제가 그 뭐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윤통이 복귀해가지고 국회 해산시키고 싹 정리하고 나면 그다음에 판을 새로 짜야 되잖아요. 판을 새로 짜야 되는데 그 판을 짤 수 있는 사람이 윤통 말고 누가 있습니까? 아니 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싹 다 지우고 다시 하얀 백지 위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윤통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 얘기대로 이제 흘러가면 윤통 지지율은 50%를 넘었을 거거든요. 50% 넘었으면 뭐 그냥 뭐 2026년 봄에 총선 치르면서 윤통은 그냥 자동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2030년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까지 그 뭐 어떻게 바뀌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또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여기 앞에 4년은 빼고 2026년부터 해가지고 중임이 가능하게 하자. 뭐 그러면 8년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총. 그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 판은 지금 윤통이 짜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근데 아시다시피 자 국회를 해산시키고 막 싸그리 정리하고 나면 윤통 빼고 대통령으로서의 제목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안 보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 생각에는 윤통이 하여튼 머릿속에는 다 그려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판을 새로 짤 거다는 거. 그 계획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어쨌든 2024년 마지막 날 아닙니까? 아, 하여튼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복들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도 그래 왔듯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방송을 계속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가끔씩 한 번씩 나와서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전처럼 뭐 매일 방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뭐 크게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뭐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2024년 마지막 날 비상계엄부터 그러니까 제가 총선 끝나고 거의 7개월 가까이 아예 관심을 안 두다가 11월 달 중순쯤서부터 조금 관심을 가졌더니 무엇이 이상하게 돌아가길래 뭐지 하다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하면서 흘러오는 상황을 딱 봤을 때 고민을 많이 했죠. 뭐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순간이 서버 틀었다, 뭐 했다 쭉 보면서 제가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마지막 날이고 해서 오늘 방송을 한 겁니다. 걱정들 마시고
한 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